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액션 피규어 메탈빌드의 크로스본 건담 X1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야, 이게 메탈빌드 잘 나온다 싶었는데 얘도 굉장히 잘 나온 편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박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매는 2019년 1월 26일, 가격은 엔가로 22,000엔. 가격이 좀 센 듯하지만 나름의 그 뭐 매력이라든가 충분히 그런 게 보입니다. 특히나 이 ABC 망토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코믹스가 원작인 크로스본 건담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킹캐도 나오고 탑승을 하는데 가장 특징이 역시 해적이라는 컨셉과 이 망토죠. 해서 이 망토의 재질도 제대로 된 천으로 바꿔주고, 그걸 위해서 이제 가슴 앞쪽에 프레임을 집어넣는 등 뭐 이런 뭐랄까 디테일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려하고, 본체 자체도 리파인이 그렇게 과하지 않게 적당히 화려하게 리파인이 돼서 그런 점도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라인도 여러 추가되면서, 그리고 프라모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색깔의 조합이라든가 분할 등등등을 감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 참 괜찮다고 생각했고, 메탈 빌드가 되면서 신규로 추가된 서브 메카라든가 그런 것도 보여서 참 좋았고, 그리고 이펙트 파츠의 디테일 같은 거 이런 거 참 좋더라고요. 아주 멋있습니다. 해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을 줄까 합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개 보이는 게, 일단은 개인적으로 망토 부분에 이 박힌 금색깔 징들, 도색이 안 된 건 둘째 치더라도 게이트가 처리가 좀 미흡하다든가, 그리고 파팅 라인이 너무 그대로 대놓고 드러나 있다든가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이마 부분이 좀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마에 있는 해골에 도색이 그냥 하얀색만 돼 있어서 이 해골에 이 검은 색깔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직접 이 구매자가 처리해줘야 되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눈 부분만 검은색으로 좀 도색을 속만 좀 채워주지라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 거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개개인마다 다른 거긴 할 겁니다. 어깨 부분이 살짝 처집니다. 그러니까 어깨 안쪽 관절, 이쪽 관절이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어요. 바깥쪽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일단 점수는 9점 줄까 합니다. 바로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메탈 빌드 크로스본 건담 X1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메탈 빌드 특유의 리파인이 과감하게 가해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어색하다는 느낌보다도 상당히 화려하게 잘 됐다라는 느낌이 좀 먼저 들더라고요. 특히나 금장들의 그 화려한 모습들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뒷모습도 역시 이 부스터 부분의 디테일들이나 그런 것도 볼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G랑 비교를 해볼까요? 자, 오른쪽이 프라모델인 MG 버전 카토키입니다. 스케일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메탈 빌드 라인업이 약 100분의 1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이 원래 MG와는 사이즈가 차이가 좀 심한데요. 머리 반개 정도. 특히나 이 뒤에 있는 코어 파이터 부스터 부분은 유독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의 차이도 심하죠. 역시 전체적인 디테일의 차이라든가 프로포션의 차이는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MG도 되게 프로포션이 좋네요. 다시 느끼는 거지만 역시 버전 카토키답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뿔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프로포션 면에선.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 부분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역시 상처입니다. 상처. 이 빨간 색깔 포인트, 원래는 프라모델에서 요거는 도색한 거예요. 이 빨간색은 따로 원래 도색이 안 되어 있고 스티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깔끔하게 도색된 걸 보니까 기분은 좋네요. 블레이드 안테나 부분은 금색 메탈릭 컬러로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광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반질반질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해골 마크가 좀 아쉽다고 느낄 수 있는데, 눈 부분에 검은색이라도 칠해주면 훨씬 이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생 하얀색이라서 그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나중에 저는 그냥 먹선 한번 넣어볼까 싶기도 하네요. 안면 부분은 약간 저는 이쪽이 좀 들렸는데, 뭐 약간 이렇게 좀 모아주면 약간 아주 약간은 나아지는데 그래도 해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게 이 고정형 얼굴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거는 가동형 얼굴이에요. 이따 보도록 합시다. 그 외에도 이 몸통에 금색 라인, 그리고 노란 색깔 또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메탈릭 부분들, 크로스본 뱅가드의 마크 등등 깔끔하고요. 이 부분에서 좀 신경 쓰였던 거는 전 여기
어깨 안쪽이 마감 불량이더라고요. 반대쪽은 깔끔한데 요거는 아무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뽑기 운일 테니까 받으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어깨 부분에는 왼쪽 어깨에 크로스본 뱅가드 X1 이렇게 써있고 금색 라인이 아주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 위에 후크 부분은 안쪽에 아래쪽 조인트를 살짝 가리는 용도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바깥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덕트가 보이기도 하고, 반대쪽은 이런 이름 없이 금색 라인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원래는 노란 색깔 포인트였는데 약간 금색기 도는 색깔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 개인적으로는 이 브랜드 마커 내부 디테일이나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아이 좋아라. 그 외에도 손목이나 팔뚝 자체에도 금장 라인들이 보이고 안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브랜드 마커를 이렇게 벗기고 봐도 안쪽에 디테일들이 몰드가 꽉 차 있습니다. 보는 재미는 확실하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좀 든든해 보이는 듬직한 허리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허리 뒤쪽도 뭐 튼튼해 보이고요. 듬직합니다. 스커트 부분이 가장 리파인이 많이 됐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각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원래는 일자 반듯하다가 갑자기 막 디테일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색깔도 약간 회색기가 투톤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금색 라인이 들어가 있고, 사이드 스커트는 조인트는 가려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심플합니다. 뒤쪽 금장 라인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다리 쪽 허벅지는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앞에 이런 식으로 메탈릭 포인트를 집어넣었더라고요. 보는 재미 있었고, 무릎 부분이나 다른 부분의 금색 라인 굉장히 화려하고 데칼도 깔끔하고, 종아리 부분 마찬가지 금색 라인 역시 화려합니다. 여전하고, 개인적으로는 앵클 가드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뒤쪽에 날개가 아니라 칼날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날개 같은 형태였는데 화려해졌습니다. 금색 라인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백팩에 있는 이 부스터 부분,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도색 미스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부분을 도색하는데 좋더라고요. 끝부분에 데칼, 그리고 뒤쪽으로 봤을 때도 몰드라든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가운데 이런 메탈릭 색깔만 디테일이 화려할 줄 알았는데 아래쪽은 하얀색도 몰드가 상당히 많은 게 보기가 좋았고, 이 버니어 부분의 도색이 상당히 좀 중후한 멋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또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이캐스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깨가 위로 가동하는 부분의 가운데 저기 다이캐스트가 보이고, 어깨를 들어 올려 보아도 내부에 다이캐스트로 된 관절이 보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팔꿈치도 마찬가지 다이캐스트 관절 되어 있습니다. 다 금속으로 되어 있고, 골반 역시 들어보면은 역시나 화려하게 합금 파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관절 그대로 따라 내려와서 무릎 부분 안쪽에도 전부 다 합금 파츠로 되어 있고요. 무릎이 굽혀질 때마다 관절이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괜찮았고, 거기다 발목 안쪽과 발바닥까지 쭉 내려와서 전부 다 합금 파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메탈 빌드라고 불릴 만합니다. 무게감도 많이 나가는 거 보니까 역시 다이캐스트 파츠, 합금 파츠 많이 사용했나 봐요. 자, 가동 특성도 살펴봐야겠죠. 이 목 부분 자체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턱 부분이 살짝 걸리는 듯 하지만 뒤통수라든가 살짝 고개를 들어주면은 고개 트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고개를 드는 것도 크게 들어집니다. 관절이 정가운데 없고 뒤쪽에 꺾이는 관절이 있고 볼관절이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목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숙이는 것도 마찬가지. 어깨 부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어깨 부분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앞뒤 가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어깨 움직여보면 안쪽에 관절이 또 있어서 들어 올릴 수도 있고 크게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어깨 안쪽도 뿌리가 있어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약간 장력이 세다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좀 무게가 좀 느껴지면은 밑으로 쳐져요. 이 안쪽은 좀 아쉽습니다. 이 바깥쪽은 상관없는데 여기 하나가 좀 아쉽습니다. 당연하지만 팔꿈치는 이중관절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움직일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아주 크게 움직여줍니다. 전혀 이체장 없이 움직이고, 팔뚝 자체도 회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액션 취할 때 사용하기 편하겠죠. 손목 마찬가지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네, 허리 회전하는데 지장 없이 스무스하게 그리고 타이트하게 움직여주고요.
가슴 가동도 있고 좌우 가동도 존재하는데 굉장히 튼튼합니다. 해서 좌우 가동할 때는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안쪽에 살짝 프레임 같은 게 보여요. 위에서 가슴이 움직여주고 아래에서 허리를 뒤로 넘길 수 있는 가동까지 있어서 액션 포즈 취할 때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 이 스커트가 아주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리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역시나 그 뜻대로 다리 움직일 때 전혀 거리낌 없이 올릴 수 있고 허벅지 이 상태로 돌릴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무릎도 완전하게 쫙 접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죠? 거기다가 발목 부분이 좀 많이 타이트한데 옆으로 꺾는 것도 꽤 많이 움직일 뿐더러 뒤쪽으로 뻗을 때 발바닥 같이 움직여주고 앞으로 굽힐 때도 마찬가지 크게 움직입니다. 고관절을 옆으로 들 때 스커트가 방해될 것 같지만 뒤로 넘길 수도 있어서 옆으로 드는 것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어깨 장갑 자체는 별도로 움직이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따로 움직일 때 어깨 불편하게 해주는 건 없어요. 자, 그럼 무장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메탈 빌드는 얼마나 무장을 충실하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버스터건입니다. 원래 설정상에도 이렇게 금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무장이었죠. 하지만 프라모델에서는 이것까지 재현하기는 힘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해서 앞부분에 센서라던가 총구라든가 깔끔하게 재현되어 있고 디테일도 꽤 많이 살려놨습니다. 거기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라이플 그레네이드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작은 포인트인데도 도색이 꽤 잘 되어 있고요. 앞부분도 마찬가지 버스터건의 앞에 끼워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이거 너무 좋던데. 옆에 조인트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허리에 수납을 시켜야 되는데 조인트가 안 보이잖아요. 이 링을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착! 안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조인트가 드러납니다. 드러난 조인트에 수납하기만 하면 되고요. 당연히 빔잠버도 있겠죠. 빔잠버! 역시 금장으로 도색된 부분이 많습니다. 프라모델에서 이것도 역시 재현하기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손잡이 안쪽에 은색도 보이기도 하고요. 조인트는 그대로 드러나 있긴 한데 그렇게 거부감 자체는 크진 않네요. 다행인 것 같아요. 빔잠버가 사용하는 빔 파츠는 총 2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빔 파츠는 이렇게 좀 뾰족하지만 곡선이 있는 형태의 빔 파츠고 효과 자체도 화려해서 빔이 뿜어져 나오는 형태라든가 이런 걸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한 칼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보다는 훨씬 두껍게 빔이 뿜어져 나오는 빔 파츠입니다. 이것도 역시 빔이 뿜어져 나가는 것 같은 형상을 여기다가 전부 다 몰드로 표현했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봐도 정말 둘 다 매력이 있고 화려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대쪽 허리에 조인트를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안쪽에 조인트가 드러나기 때문에 수납하면 됩니다. 양쪽 모두 조인트가 생각보다 튼튼하니까 파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버스터건과 빔잠버를 합치면 잔버스터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파츠를 꺾어서 이렇게 합체만 하면 완성일 것 같지만 총신도 늘어나고 안쪽에서 손잡이도 튀어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디테일한 결합을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라이플 그레네이드도 장착할 수 있죠. 깔끔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칼날만 들어있는 히트대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트대거 자체의 도색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 무광으로 된 메탈릭 컬러가 보기가 좋습니다. 발바닥에 이렇게 꽂아주기만 하면 깔끔하게 발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히트대거 볼 수도 있지만 요거 손잡이가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종아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손잡이를 꺼내면 히트대거가 완성됩니다. 단지 이 손잡이 부분은 따로 그냥 은색 사출일 뿐 도색이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팔에 브랜드 마커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앞으로 가져오면은 주먹을 덮는 형태가 완성이 되죠. 이 내부 도색도 깔끔하고 이 브랜드 마커용 빔 파츠를 장착만 해주면 됩니다. 짜잔! 역시나 아까 빔잠버와 비슷하게 빔 뿜어져 나오는 형태가 아주 깔끔합니다. 화려합니다. 상당히 깔끔하기도 하지만 이 상태에서 빔 쉴드도 있겠죠. 빔 쉴드는 이 페트 재질 부분에 이제 펄 도장이 되어 있고 가운데 플라스틱이 있는 형태, 역시 퍼지는 빔의 효과도 화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체만 해주면 깔끔하게 빔 쉴드가 완성이 됩니다.
브랜드 마커도 그렇고 빔 실드도 그렇고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양팔에 전부 다 적용할 수 있고, 이 브랜드 마커 부분은 탈착하는 게 가능해서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은 내부도 구경할 수 있고 실제 원작을 재현할 수도 있겠죠. 뺀 후에 내부도 디테일이 화려해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에 있는 발칸 부분도 내부 자세히 보면은 조형이 깔끔하고, 그리고 어깨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건 메가 머신 캐논입니다. 요거는 빔사벨로도 활용 가능한데 빼는 방법은 백팩에서 코어 파이터를 제거한 뒤에 이 뒤에 이걸 빼줘야 합니다. 자, 제거한 뒤에는 빔 파츠 앞에다가 꽂아서 활용할 수 있고, 역시나 빔 파츠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앞부분은 시저 앵커로 활용할 수 있죠. 이렇게 앞으로 빼주기만 하면 조인트가 드러났는데, 여기다가 이 실제 체인으로 되어 있는 이 체인을 활용을 합니다. 여기 스커트 부분에는 둥그런 큰 부분, 그리고 몸체 쪽에는 이렇게 끼워지는 조인트. 장착 후에 스커트 안쪽에서 시저 부분을 이렇게 앵커 부분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전개 완료! 스탠드에 장착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인트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스탠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재현할 수 있고, 당연히 이 체인은 2개 부속되니까 양쪽 다 재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구성 및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베이스부터 본체, 각종 무장 옵션, 교체용 헤드부터 각종 조인트, 각종 손, ABC 망토까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 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본 것들은 빼도록 할게요. 베이스는 금장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자체는 도색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없고요. 베이스의 윗부분도 기존 것과 동일합니다. 단지 이전 시리즈들과 비슷하게 이 앞부분에 추가 조인트를 사용을 해서 추가 베이스를 옆에다가 세워둘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봤던 이렇게 시저 앵커를 올려둘 수 있는 그런 베이스도 되고 각종 옵션을 올려둘 수 있습니다. 손도 정말 많은데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게 주먹, 빔사벨과 히트대거용 손, 버스터건을 위한 손, 빔잠버용 손, 액션을 위한 편손도 있고요. 잔버스터 전용 오른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는 하나 들어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꺾이는 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독특하게 생긴 클리어 파츠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시저 앵커를 끼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짜잔! 이 빔잠버를 장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저 앵커로 빔잠버를 잡고 돌리는 형태를 재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이렇게 2개를 연결해주는 파츠가 됩니다. 요런 서비스까지는 감동이었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당연히 크로스본 건담답게 리미터 해제가 달려있는데, 턱을 들고 이 뒤통수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면 촥 하고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리미터 해제가 되는 모습처럼 이렇게 입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입 안쪽도 디테일이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고 화려합니다. 일단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입 벌리는 게 싫다 그러면은 머리가 또 있습니다. 자, 오른쪽 눈에 정밀 조준을 위한 파츠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형태인데, 이 파츠를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볼관절 부분을 교체하는 거고요. 이렇게 교체가 꽤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진짜 해적처럼 이렇게 안대가 있는 모습이 화려하죠. 근데 왜 이거를 써도 좋냐고 했냐면, 이 안테나가 바뀝니다. 이거 안테나 뺄 수 있어요. 안대가 안테나에 달려있는 형태라서 이 안대 없는 걸 사용을 하면 입을 벌리지 않는 깔끔한 형태의 크로스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코어 파이터 탈착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어깨를 살짝 모은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당겨주면 생각보다 손쉽게 빠집니다. 빠진 코어 파이터의 앞부분을 펼쳐주기 전에 이 앞에 경첩 부분은 합금 파츠를 활용하고 있어서 파손율은 좀 적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안전해요. 그리고 좌우에 이렇게 빔삽을 내리고 콕피트 부분을 밑에서 위로 살짝 들어 올려주고, 이 부스터 부분을 가운데로 모아주되, 이 모을 때 이 조인트가 있어서 이 조인트를 맞춰주면, 이렇게 맞춰가면서 모아주면 이렇게 코어 파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아까 이렇게 교차해서 끼워 놓은 것 덕분에 뭐 흔들린다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조인트가 제공이 됩니다.
이 코어 파이터 자체의 디테일도 꽤 좋아서 이 캐노피 안쪽에 보면은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죠. 이 킹캐두가 탑승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외에도 아래쪽에 덕트라든가 꽤나 디테일도 충실해서 보기 좋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캐노피 부분이 오픈은 안 된다는 거 정도. 마찬가지로 이 크로스본 본체의 콕피트 부분 해치도 오픈은 따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탈 빌드에서 처음 공개된 바로 이 친구, 해적 선장하면 앵무새죠. 서브메카인 빌리입니다. 빌리. 이렇게 어깨에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색 상태도 꽤 깔끔해서 보기 좋았고요. 미스라든가 그런 것도 거의 안 보입니다. 윗부분도 마찬가지고 눈 부분도 꽤 깔끔하게 되어 있고 날개 부분의 파란색도 꽤 좋았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은 날개, 뿌리 부분은 이렇게 볼관절이고 이렇게 펼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귀엽지 않나요? 이 상태에서 발도 가동 가능하고 꼬리도 움직이고 버니어도 살짝 있고 허리도 회전이 됩니다. 아이 귀여워요 이거. 어깨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조인트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사각형 상태는 이제 일반 크로스본, 안쪽에 이렇게 파여있는 형태는 ABC 망토 장착 후에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방법은 간단해서 조인트를 그냥 이 버니어에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어깨 조인트에 이렇게 아주 쉽게 빌리를 어깨 위에 앉혀줄 수 있습니다. 네, 왼쪽 어깨용은 없고 오른쪽 어깨용 조인트만 있어요. 마지막은 대망의 ABC 망토입니다. 실제 천 재질로 되어 있고 구입 후에 이렇게 빔을 맞은 것 마냥 이렇게 그을린 자국이라든가 이게 표현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내가 직접 뭐 또 모양을 낼 필요는 없어서 그런 부분은 참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원단 끝부분에는 묘하게 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올 풀리는 걸 좀 방지시켜주고 있어서 그 부분도 꽤 괜찮았어요. 이 펼쳐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금색 파츠가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프레임 파츠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쪽에 모여지는 부분은 안쪽에 프레임이 볼관절이 있어서 가동시키면서 모양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거 조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금색 파츠와 내부 프레임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따로 제가 만드는 영상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이 조립하는 것까진 좋은데 금색 파츠 자체의 퀄리티가 약간 아쉬울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파팅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보여요. 일부러 이렇게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가운데를 정중하게 가로지르고 있는 라인이 조금 신경 쓰이기도 하고, 이게 몇몇 파츠를 보면 이렇게 게이트 자체가 처리 자체가 안 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칼을 대시거나 하는 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ABC 망토의 조립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파츠는 먼저 작업해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패키지 안에 이렇게 천으로 된 망토가 들어가 있고 주변에 프레임 파츠들이 이렇게 눈에 띄죠. 이 위에 있는 프레임 파츠는 먼저 이 안에다 끼워 놓은 상태입니다. 안쪽에 이렇게 프레임 파츠가 들어가고 바깥쪽에 이렇게 금색깔 조인트 파츠가 들어갑니다. 양과 밖은 이게 기본이고 이 가운데 있는 쪽은 프레임을 별도로 이제 하나만 끼우는 게 아니라 별도로 조립해주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이 가슴 파츠는 기본적으로 이미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끔 조립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조립하고 선이 바깥쪽으로 오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가슴 쪽으로 오는 앞쪽 프레임은 볼관절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좀 과하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좀 빠지게 되어 있고 파손에 대한 염려는 크게 없더라고요. 패키지 윗부분에 금색깔 파츠들이 존재하고 이 파츠들을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합니다. 앞쪽의 천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접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금색 파츠를 구멍에 맞게 끼워주고요. 자, 이렇게 천에다가 망토 쪽에 걸어준 다음 프레임과 조립을 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타이트합니다. 힘을 조금 줘야 될 거예요. 조립하면 이렇게 천이 사이에 끼워지는 형태가 완성이 되고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립 후에 이 볼 조인트를 가운데와 연결만 해주면은 이 앞부분이 끝이 납니다. 지금 한 작업을 반대쪽에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망토의 중간중간 합이 한 6개 정도를 더 작업을 해주고 나면은 완성이 되고, 여기 보면 프레임이 2개가 남고 조인트 파츠도 4개가 남는데 이건 여분이라고 합니다. 장착은 간단합니다. 어깨 위에 이 연결용 조인트 파츠를
자, 이렇게 끼워주고 이 가슴 앞부분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은 해치 오픈은 아니지만 내부에 코어 파이터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빼고 그리고 이렇게 부스터를 모아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 내렸을 때 내부에 보이는 프레임도 꽤 볼만해요. 자, 이 상태로 망토를 그대로 덮어줍니다. 자, 가슴 파스를 먼저 연결을 시켜주고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어깨랑 딱 맞도록 이렇게 망토가 뚫려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후크를 덮어주고요. 그 위에 후크와 함께 망토를 잡아줄 파츠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ABC 망토 장착 완료됐습니다. 화려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쫙 이렇게 전신을 덮고 있다는 느낌이 이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프라모델에선 이렇게 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특히 같은 이 100분의 1 MG에서는 이 망토 재질이 비닐이었잖아요. 완전 비닐이었잖아요, 이거. 질감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소리도 소리고 안쪽은 맨질맨질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빳빳해가지고 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깔끔합니다. 아까 봤던 이 빌리도 조인트를 바꿔서 이렇게 어깨 프레임 위에다가 올려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망토의 관절을 조정해서 간단하게 포즈를 취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이 망토 펼친 상태에서 간단하게 포즈를 하나 취해봤고 다른 포즈도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두 개 드는 것도 좋긴 한데 역시 버스터건이죠 또. 자, 이렇게 잠버스터와 빔실드의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역시 멋있습니다. 박력도 괜찮고 특히 빔실드의 퀄리티도 좋고 ABC 망토의 퀄리티도 좋다 보니까 액션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빌드 크로스본 건담 X1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옵션 정말 많고요. 구성 괜찮고요. 그리고 훨씬 예전보다 프라모델보다도 그리고 옛날 피규어보다도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진 부분이 많습니다. 강추하고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 이 망토 휘날리는 게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망토야. 여러분들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크로스본 건담 메탈 빌드 디테일이라든가 세련된 리파잉이라든가 그런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입체와 특히나 로보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라인들 등등등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상세 점수 외형은 9점 줄까 합니다. 이 이마 부분의 해골 무늬는 좀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좀 따로 처리해줘야겠다. 먹선도 좀 넣고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동 특성 부분에서도 9점. 완벽할 수 있었으나 약간 아쉬운 어깨. 이거는 개인 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뽑기 운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인 거고, 다른 분들은 튼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뽑기 운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 그리고 무장에선 10점. 다 좋아요. 특히 빔잠버의 빔 이펙트는 최고예요. 그것 때문에 꽂혔는데, 그것도 그렇고 시저스 시저 앵커의 이 빔잠버를 달려주는 것도 들게 해주는 것도 깔끔했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및 기믹 부분에서는 8점. 게이트 처리가 미흡한 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거 징 박으면서 게이트 몇 개 잘라냈어요. 그래서 직접 칼 들고 게이트 처리 해줬어요 따로. 근데도 아직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봐줘야겠습니다. 그거랑 파팅 라인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나머지 구성 부분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크로스본이 할 수 있는 걸 다 넣어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본체 그리고 게이트 처리 미흡한 부분도 많이 없고요. 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망토가 조금 아쉬웠다. 망토 천 재질은 뭐 전혀 불만이 없지만요.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